제 지인 중에 보험 영업 10년 차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뛰는데 마이너스 통장에는 빚만 늘어납니다. 근데 같은 지점의 3년 차 후배는 벌써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 샀다고 하소연하더군요. 실제 통계를 보면 고액 영업하는 사람들 중 74%가 작년보다 수입이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장에서 26%는 오히려 2배 이상 벌었죠. 영업직 세계에 10년을 넘게 있어도 어떤 사람은 최저시급도 못 벌고 어떤 사람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억대 연봉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 남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랫동안 영업을 해왔지만 성과 없이 헤매는 분들의 치명적인 공통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설득 없이도 판매되는 시스템 영업의 시대, 직접 영업의 한계를 AI와 디지털로 혁신하는 영업 전략가 똑수입니다. 첫 번째, 고객 관점의 부재, 자기중심적 영업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고객이 진짜 원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내 물건 팔 생각만 한다는 거죠. 정말 극단적인 사례를 들자면 어떤 영업사원은 저 이번 달 실적이 안 좋아서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같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최악의 멘트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영업 실적 안 좋은 사람한테 물건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고객이 내 사정 들어줄 친구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렇게 실적이 안 좋다니 뭔가 문제가 있나 하고 불신만 커지죠. 또 다른 잘못된 자기중심적 영업 태도는 고객의 문제와 상관없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무 설계를 하러 온 고객에게 엉뚱하게도 상속이나 자녀 교육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전혀 와닿지 않을 이야기를 늘어놓은 거죠. 당연히 고객은 시큰둥했고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성과를 내는 영업인들은 철저히 고객 관점에 서서 행동합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이 만약 젊고 유능한 남자 고객을 맞이한다면 그 나이대에서 잘 나가는 차들에 대한 정보가 빠삭해야 하고 그 제품군과 비교해서 우리 상품이 어떻게 스펙이 좋은지, 실제 SNS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좋겠죠. 또 다른 예시로 보험 영업사원이 만약 60대 후반 부모님을 둔 30대 여성을 맞이한다면 미래에 있을 부모님에게 들어갈 큰 병원비와 간병비 같은 문제와 사례를 미리 준비를 해놓고 만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파악하고 준비한 만큼 성과는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황 판단력 부족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싸워야 할 때와 물러날 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설명해 주었던 고객이 다른 업체랑도 상담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칩시다. 이때 하수 영업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겉으로 표현을 안 한다 하더라도 서운한 티를 팍팍 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딴 데랑 견적 비교해? 안 팔아 하고 획손을 떼버리는 거죠. 한 회사 대표는 이런 모습을 두고 정말 경멸한다 고까지 했습니다. 그건 결국 내가 진 거다라는 겁니다. 영업사원으로서 자존심 상한다고 승부를 포기해버리면 결국 고객을 경쟁사에 뺏기고 손 털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팔 생각이 없으면 모를까? 팔고 싶다면 끝까지 붙어야 합니다. 가격 차이가 문제라면 맞출 방법을 고민하고 서비스로 메꾸든 다른 가치를 제시하든 이길 방법을 찾는 게 영업인의 역할이죠. 두 번째는 오히려 반대의 상황입니다. 방금은 필요할 때 싸우지 않는 문제를 말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끊어낼 때 못 끊는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에는 진짜 답이 없는 진상 고객들도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요구를 하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며 영업사원을 인격적으로 짓밟습니다. 이런 고객을 만났을 때 실적에 목매는 사람일수록 제대로 대처를 못합니다. 이번 계약만 하면 메꾸겠다 하면서 온갖 요구를 다 들어주고 끌려다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보험 설계사는 악성 고객의 무리한 요청에 밤낮 없이 끌려다니다가 멘탈이 박살나서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욕심내서 진상 하나 잡으려다 자기 커리어 전체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악성 고객, 독종 진상에게 끌려다니는 멍청한 짓은 절대 하지 마라 는 조언이 나오는 겁니다. 도가 넘은 고객에겐 차라리 계약 파기하겠다고 당당히 말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익숙치 않고 피해를 줄이고 싶다면 지금 제가 말하는 4가지를 참고해보세요. 첫째, 미리 적정 가격이나 기준을 세워놓기. 둘째, 약속을 어기거나 예정되지 않은 요구에 대한 질적 양적 기준 세워놓기. 셋째, 인격모독적인 발언이나 선을 넘는 행동은 계약 파기. 넷째, 위 기준을 넘어가면도 포기할 수 없다면 영업 선배들에게 조언 구하기. 수익도 안 남고 내 사람 될 가능성도 없는 악성 고객은 과감히 손절해야 합니다. 대신 가치 있는 고객, 잠재 고객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세 번째는 유리 멘탈입니다. 또 하나 저의 경험이 있는데요. 동아리 선후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무 설계하는 후배가 선배들에게 하나둘 명함을 건네자 어떤 선배가 나 보험 안 한다 얘기하지 마 라고 딱 자르더라고요. 순간 분위기가 쌓여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영업은 필연적으로 노를 듣는 직업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인맥으로 밀어붙이죠. 나랑 가까운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그 다음은 사촌, 육촌, 다음은 사돈의 팔촌, 나아가 동창회나 친구 모임에도 나가서 명함을 들이대고 그러다가 가까웠던 사이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사례처럼 가까운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면 마음의 상처는 더욱 큽니다. 전국 자동차 1등 판매왕으로 꼽히는 한 영업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 6개월, 1년은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둬도 늦지 않은데 대부분 몇 달 해보도 안 된다고 바로 그만둬 버려요. 라고요. KFC의 창업자 커넬 샌더스는 1009번의 시도 끝에 첫 번째 자신의 압력 튀김기 영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IBM의 창업자 토마스 와스는 성공하고 싶다면 실패의 빈도를 2배로 높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10년을 버티었다 한들 정작 시도는 몇 번 안 해보고 늘 포기했다면 경력만 길지 성장이나 성과는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실패를 견딜 힘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다른 직업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프로의식 부족입니다. 영업직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일반 직장인에 비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업이 안 된다고 다른 영업, 다른 일에 손댄다면 그 어느 쪽도 폭발적인 성과를 못 냅니다. 에너지는 100%도 모자랄 판에 여기저기 찔끔찔끔 쓰고 있는 것이죠. 영업으로 성과가 안 나니 주말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평일 밤에 대리운전을 뛰는 식이죠. 당장 생활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었다고요? 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에너지를 분산하면 절대 본업인 영업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투잡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업을 일반 직장인처럼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출근 시간 딱 맞춰 나오고 퇴근 종 치면 서둘러 퇴근, 쉬는 날엔 전화기 꺼놓고 저녁 약속은 친구들이랑 잡고 딱 정해진 일만 하는 거죠. 젊은 영업인들일수록 이런 경향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영업은 정직합니다. 투입한 노력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일한 만큼 천차만별로 보상이 갈리죠. 그런데도 왜 난 월급쟁이만도 못 벌지? 한탄만 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남들 놀 때 공부하고 일했나요? 아니면 같이 놀았나요? 아니 솔직히 직장인만큼이라도 시간을 투자했나요? 10년 경력인데도 통장 잔고가 바닥이라면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영업을 오래 해도 성과 없는 사람들의 특징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면서 이거 내 얘기인가? 라며 찔리셨나요? 다행히 오늘 영상으로 그 문제들을 깨달았다면 이제 선택은 2가지뿐입니다. 계속 그대로 가든가 아니면 완전히 바꾸든가. 그대로 간다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부디 오늘의 내용이 뼈아픈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